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겁니다. 분노 폭발. 저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네, 오늘 이야기 주제 분노 폭발. 이전에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낸다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이전 건과는 좀 다른 거죠? 분노 폭발. 네, 같은 연장선인데 더 매운맛인 매운 거죠. 네. 사실은 조절이 안 네, 되는. 조절이 안 되는 거. 분노의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과한 거. 이제 보통은 분노 폭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스트레스의 정도,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비해서 더 과하게, 더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화가 이제 폭발되는 그거를 그 정도를 내가 조절을 평소에는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 그냥 음, 끝까지 가버리는 그런 느낌. 정말 그렇게 다 해버려야지, 질러버리는, 다 네. 질러버려야지만 내가 해소가 해소가 되는. 되는 그 네. 느낌을 경험하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질러버려야만 해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더라고요. 있죠.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질러버려야 되나요? 근데 이러고 나면 사실 마음이 또 편치가 않아요. 그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러지? 나 진짜 왜 이런 사람이 해서 전 또 자괴감 같은 게 좀 다 들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보통은 또 그 대상이 아이를 향하게 되니까 더 자괴감으로 이어지고 그 분노 폭발이라는 게 역시 방어 기제예요. 방어 예, 기제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뭔가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을 우선 덮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합리화도 이제 그런 거고 좋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네. 거고 아니면은 내가 불편한 걸 아예 피해 버리는 회피 이런 것도 이런 거고 근데 이 분노 폭발이라는 거는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행동화. 내 감정적인 어떤 충동이나 이런 갈등이 막 올라오는 거를 행동으로 질러버려서 해결해 버리는 거. 음, 근데 막 이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쵸. 막 그쵸.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막 부시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행동화인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냐에 접근을 해야지 오히려 해결이 돼요. 왜 하나? 예.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예. 됐냐? 예예예. 원인을? 예예. 아. 근데 그 원인이 우선은 원인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방어 기제는 그거를 자꾸 쓰다 보면은 더 강화가 되거든요, 모든 게. 합리화도 어. 자꾸 하다 보면은 합리화를 맞아. 다 하게 되고 네. 회피도 계속 하다 보면 회피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음. 폭발을 자꾸 시키다 보면 폭발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처음에는 내가 감정적인 갈등 때문에 폭발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폭발을 안 시키면 내가 감정이 더 힘들어. 그래서 아. 폭발을 시켜야지만 마음이 편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게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 자체는 진단명은 없지만 네. 보통 사람들이 그 용어를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정식 진단명으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보통 분노 조절 장애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음. 중요한 게 원래 이상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음.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간헐적으로 완전 뚜껑이 열려서 한 번씩? 엄청난 행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엄청 크고 관계에서 오. 크거나 경찰서에 갈 지경 또는 재산에 어떤 피해가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질러버리게 되는 그런 거를 일컫는데 보통 엄마분들이 육아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냥 아이한테 확 소리를 질러버리는 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폭발을 스스로 경험하고 아이에게도 안 좋고 나에게도 안 좋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일까라고 네. 자책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만큼 감정이 쌓여 있으니까 폭발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감정이 안에서 쌓여 있을 때.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네. 그게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현실하고 상관이 많은 없어요? 분들이 현실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죠.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거라서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내 감정은 안 좋은 쪽, 불편한 쪽으로 갈 수도 어. 있는 거고요. 네. 현실이 많이 괴로워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꼭 비례하지는 않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우울한 거, 불안한 거, 짜증나는 거는 지금 육아의 현실이 이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내가 혼자 독박 육아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어라는 식으로 이 감정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수용해 버리는 예.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은 다르게 저희가 수용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100% 타당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체념. 그러니까 예. 인정하는 거하고 체념하는 너무 거예요? 다르죠. 어. 뉘앙스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뉘앙스긴 하지만 너무 달라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나 이런 인간인데 뭐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체념인 체념인 거죠. 거죠. 예. 포기해 버리는 예, 거. 예. 항상 이 현실 육아에서 다루는 게 다양한 감정인 이유가 분노 폭발이라는 거는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 역시도 그냥 표면적인 감정이지 그 이면에는 내가 분노를 폭발적으로 경험하게끔 이면에 있는 나만의 고유한 감정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상했을 때 폭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좌절을 또 경험했었을 때 폭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거는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함이 느껴졌을 때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면에 있는 감정을 헤아리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너무 이해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게 어려운 이유가 개념을 그 화가 폭발되는 그 상황에 내 감정을 인식하려고 하니까 이미 나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때는 네. 뚜껑이 열렸을 때는 감정 인식이 안 돼요. 그냥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는 내 감정 관심 없다가 꼭 아이한테 폭발시킬 때만 화를 낼 때. 네, 그때만 나 왜 내 이럴까? 감정이 이럴까를 인식하죠. 네네네네.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고요한 순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의 순간에서 나의 감정에 그냥 숨 쉬듯이 익숙해져야 돼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길거든요. 네, 그럴 네. 때 운전을 하면서 네. 가끔씩 나는 오늘 뭐 지난번에 무슨 일 있었지 마음 상했던 일이나 그쵸. 아니면 기분 좋았던 일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쵸. 조용히 운전하고 갈 그쵸. 때 보면 그럴 때 내 감정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그게 떠오르는 것도 사실은 내가 떠올려야지 계획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훅 떠오를 때가 근데 왜 있어요. 떠오를까? 그거에 어. 집중하셨는데 떠오르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요 에피소드는 나한테 이거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좀 이걸 좀 다시 끌어올려서 생각나서 이 감정을 좀 해소해야 돼라고 나한테 신호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음. 이게 떠오르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다. 음. 그때 떠오르는 게 그 사건 자체가 물론 떠오르지만 사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는 내 마음의 숙제는 뭐냐면은 그 사건에서 내가 경험한 감정을 다시금 이제 올려봐라. 음. 근데 그 떠올리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때 생각이 떠오르다 보면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네.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쵸. 별일이 아닌데 둘 상처받은 다 거. 별일이 아닌데 정말 별일 아닌 걸로 마음이 상하니까 다시 야 그때 나 좀 마음이 상했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또 중요한 프로세스가 작동된 게 뭐냐면은 생각으로 그걸 덮어버리려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별일 아닌데라는 말. 네, 자꾸 그걸 이제 내가 그 장면을 떠올릴 때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별일 아닌 거야라고 한번 덮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덮을까? 사실은 감정이 뭔가 불편한데 그냥 빨리 덮어버리려고. 그냥 그래서 빨리 치워치우려고. 별일 아닌데 왜 감정이 불편하겠어요? 별일인 거예요. 별일인 거고 별일이네. 그다음에 또 덮여지는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일을 다시 한번 그 친구한테 언급을 할까 말까 네. 요 고민하는 프로세스 이거 역시 생각이에요. 할 것이냐 했었을 때의 경우의 수, 안 했을 때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쫙 또 생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덮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은 불편한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이 불편하니까 덮어버리는 거라서 이 불편한 감정을 불편해도 끄집어 올려서
뭔지 제대로 봐야 돼요. 어, 제가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좀 두리뭉실해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감정이 상한 게 그냥 내 감정은 상한 감정이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 아, 때문에 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뭐 작년에 집 샀는데 집값이 조금 올라가지고 뭐 속상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그럼 내 감정이 어때요? 안 좋아. 예를 난 들어서 집을 전세니까. 나는 만약에 전세라고 쳐요. 그럼 감정이 어때요? 안 좋지. 나는 또 집주인한테 연락 와가지고 또 연장하나 안 하나 이런 불안한데. 그런 불안감도 감정이 작동되고 또 위축되는 감정도 있고 또 네. 중요한 감정은 이제 그 질투심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뭐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난 배려받지 못한 느낌 나 무시하는 음. 거야 나 나 집 없는 전세인 거 거 뻔히 뻔히 알면서 알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동반된 감정들이 하나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내 입장에서는 타당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좀 많이 덮어버리는 게 아니 이 친구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말인데 난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어. 그게 아닌 거예요. 괜히 친구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 진짜 없어서 나 그런가? 민감한 거예요. 나 정말 집 없어서 지금 서운해서 이런 건가 집 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 없는 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있어서 그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구나.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쌓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까지 가미돼 가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고. 어. 그래서 뭐 그걸 자꾸 돌이켜서 곱씹는 게 중요해요. 곱씹는 근데 게 중요해요? 생각으로 곱씹는 거는 덮어버리는 것만 자꾸 해서 안 좋고요. 감정으로 곱씹어야 돼요. 감정으로. 예, 내가 요런 디테일한 그때 그 순간에 뭐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들면서 화도 났고 음. 부럽기도 했고 음. 그다음에 뭔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고 섭섭했고 이런 식으로 친구가 음. 원망스럽기도 했고 막 이런 감정들을 곱씹어야 돼요. 음. 곱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곱씹기만 해도 많이 예. 해결돼요. 근데 그거를 아. 다들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 그다음에 난 뭘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 마음이 들어요. 예. 근데 그다음에 그냥 뭔 거기까지 말해? 끝. 여기서 끝. 예, 여기서 이전에도 말했던 우리가 끝. 끝. 여기서 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감정이 해소된 상태에서는 친구한테 말을 안 해도 괜찮고요. 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 역시도 생각으로 덮는 거예요. 아, 나중 일을 이것도. 자꾸 생각하는 거. 지금 아, 일을 피하기 위해서. 맞아, 맞아. 지금 예, 이거 감정 보기 불편하거든요. 싫으니까 예, 자꾸 다른 걸 불편하거든요. 물어보는 예. 거구나. 불편한 게 알겠습니다. 맞지만 불편해도 인식해야지 결국 편해진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현실류가 오늘은 화가 과하게 표출되고 조절할 수 없어 힘든 분노 폭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화라는 감정이 다루기도 쉽지 않고요. 또 화를 내고 나면 그런 나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 감정 자체를 자꾸만 피하게 되는데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분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화로 표현되는지 살펴보는 훈련 계속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류가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